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문재인 일당에게 시간은 거꾸로 안 흐른다. 어제 방송한 내용에서 홍성근은 마치 순수한 친문인 것 같이 방송했는데 실제로는 홍성근은 최씨 중에 꼬봉이었던 자로 정확히 말하자면 MB 측과 친문 측의 합동 부정부패, 금융사기 등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윤지호가 홍성근의 이름을 꺼내자 아뜨거하고 사건을 덮기 시작했지만 사실 윤지호가 홍성근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전혀 없던 겁니다. 윤지호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굳어져 있죠. 아무튼 재미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양숙 비자금이 약 2조 원 정도인데 친문 측에서 이를 뺏으려고 하고 있고 권양숙도 이를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정보도 있고요. 문재인 측도 참 악랄합니다. 2조 원 알고 보면 노무현 목숨값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이 작년 12월에 이번 선거구제 변경에 대해 서명한 문서가 나왔죠. 즉 공수처법 등은 몰라도 선거법 개정 부분은 나경원도 공범자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 보면은 내각 책임제 개헌에 눈이 멀어서 한 짓일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그게 그겁니다. 황교안이 이 부분에 대해 공범자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황교안이 홍석현과 김무성에게 코가 꿰어있는 상황이지만 앞에 언급한 문서가 나온 시점에선 그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나경원이 뒤에서 뒤통수를 까는데 얼떨떨한 황교안이 과연 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교안이 탄핵의 공범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단정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현재 황교안을 가장 열심히 미는 집단은 강남 대형 교회들인데 이유는 문재인이 그 교회들 비자금을 강탈해간 원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긴 권양숙의 비자금도 뺏으려고 하는 판에 강남 대형 교회 비자금이야. 쇠를 무한정으로 먹어치우는 설화상 동물인 불가사리 수준의 탐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홍석현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당내 세력이 워낙 미약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순례, 김진태 징계 수위를 낮춘 게 황교안이 나름 힘쓴 거라고 하는데 그의 운신의 폭이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대표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던지 아니면 영영 못 펼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속을 알기 제일 힘든 사람이 황교안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 그의 상태는 본인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등의 여부가 또 알기 힘들어요. 미국 측에서도 그에 대해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말이죠. 불분명한 사람으로 일종의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한국에 인물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홍석현의 코괴인 사람인 걸 뻔히 알지만 감안하고도 미국에 협력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볼 모양입니다. 홍석현은 트럼프가 싫어하는 테드 터너하고 친분관계에 있다는 것 뻔히 다 알아요. 중요한 건 기회가 닿을 때 홍석현이 굴레에서 벗어날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 기회가 왔는지 긴가민가 하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모습에선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 지금 참담해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하고 원불교 측에서 조직적 침투가 이루어져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얘기를 합시다. 현재 문재인 일당은 화폐개혁 등을 통해 경제를 더욱더 교란시키면 약 10월 정도에 우파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진압하고 자기들이 독재 권력을 강화시킬 속셈인데 미국 측이 상황이 변해서 얘들이 이런 짓 하는 게 먹히지 않던지 먹히더라도 자충수로 결정날 위험이 커요. 자, 미국은 조셉 윤 같은 두더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참고로 조셉 윤은 한국계 미국 외교관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것의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가 이런 두더지들의 존재였습니다. 조셉 윤에 대해서는 얼마 전 보도가 나왔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00만 달러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을 한 만큼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과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 두 사람은 소위 말해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미국 국무부는 전통적으로 적국 간첩 등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적국 간첩이나 다름없는 글로벌리스트 하수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조셉 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간 틸러슨이 국무장관에서 해임되고 폼피오가 취임한 뒤에 이런 두더지들을 색출해서 공직에서 내모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모양입니다. 폼피오 국무장관 취임은 불과 1년 전인데 1년 동안 이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모양이에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무부 중요 정보가 글로벌리스트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에 전달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고 봐야죠.
이에 반해 북한 내 고급 정보, 한국 내 친노, 친문 내 음모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모두 미국 측으로 술술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CIA, 국무부, 백악관 내의 글로벌리스트들 하수인 치우느라 참 많은 시간을 소비한 거죠. 심지어 매티스가 소로스 하수인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소로스 하수인이 아니었으면 진작 북폭이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시 문재인 일당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5월 3일 이란 원유 금수가 발동된 상황에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가 그냥 아작납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도와주는 부작위만으로도 경제가 속된 말로 아작납니다. 그냥 아작나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가공한 수준으로 덮치면 지금까지 문재인 잘 지지하던 급여 생활자들 삶이 뭉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 도와줄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제투기자본이고 심지어 일본계 자금들도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일본을 이롭게 하는 정도가 이완용이 일본 이롭게 하는 수준은 무색할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지나보면 문재인 일당과 그 지지자들이 정말 토착 외구 수준으로 국부를 털어 일본에 대주는 자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주사파 586 일당이 반일 반미 선동으로 나라 망가뜨리는 와중에 오히려 한국의 국부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모양새가 전개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지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들은 국제투기자본과 결탁해 챙길 것 다 챙기고 앞에서 반미 반일 선동하고 안 봐도 비디오죠. 장하성 전력 보면 이 짓에서 재산 증식한 겁니다. 이러니 일부러 경제 위기를 부르는 짓을 하고도 남는 일이죠. 그리고 정보 들어오는 거 보면 김정은은 올해 내로 죽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세가 그가 무사하기 힘든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본 분들은 그 이유가 뭔지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더 자세한 거 이야기하면 북한과 문재인에게 정보 자문하는 셈이라 이 정도로 그치는 걸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김정은이 모래를 넘기고도 생존한다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형국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막 나가는 문재인 일당 입장에선 북한이 폭격되어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 증인들이 사라지는 걸 선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문재인을 의심하는 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저는 문재인 일당이 공수처 그런 거 하는 건 별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돌아가는 정황상 그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요. 공직사회 경직으로 내수경제에 더욱 타격을 줘서 지들 발목을 잡을 텐데 말이죠. 모든 종류의 인허가 같은 거 받는 거 전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까다로워지니 뭐 당연한 일이죠.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게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거기에 외적 정황이 철저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곧 중단되면서 국내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문재인 일당이 전에 언급한 도박 중독자같이 지들에게 승산 없는 화폐개혁 같은 도박을 걸며 민생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 명재촉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이 문파나 탄핵 찬성파가 아닌 국민들의 삶의 파괴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서 반미 반일로 돌파하려는 수를 쓸 것이 뻔한데 문제가 이들이 이 수를 너무 많이 써먹어서 식상하다는 점이에요. 사람들 분노 게이지가 높을 때 이런 식상한 수 쓰면 분노에 휘발유 붙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10월에 반정부 시위하면 진압하겠다고 계획 중인 모양인데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귀차니즘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먹고사니즘의 문제로 눈이 뒤집히면 사태 진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들 뒷배들이 다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 짓거리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